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정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저희 약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네. 감사한 소식이죠. 감사한 소식.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정확히 네.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 또 열혈 팬이신 클럽 위드님께서 또 후원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는 또 아주 감개무량한. 그러니까요. 저희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네. 클럽이드님. 이 만캐시를 팟빵에서 후원해줬어요. 이 별풍선 따지면 100개 아닙니까? 100개, 그러니까요. 100개 리액션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가 그러니까요. 송구하게도 이게 네. 너무나 또 큰 금액을 또 지난번에 이렇게 이어서. 후원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또 연거푸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이거 혹시 클럽이드님이 떠나시면서 이걸 그게 아니라 다 주신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싶었는데. 그러나 열심히 또 계속 들어주시면서 댓글도 또 이번에 그러니까요. 남겨주셨거든요. 네네. 오랜만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댓글은 또 유튜브에 달아주셨어요. 저희 챗 GPT. 네네. 지난번 어설픈 힙스터에서 다뤘었던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이번 에피소드 너무 좋아요. 질문 만들어서 입력하시고 정리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2번 들었습니다. 저는 애들 방학이 끝나서 살 것 같네요. 방학 기간 동안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워낙 높아서 베트남에서는 부자 코스프레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가보세요. 다음 에피소드도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근데 정호 씨는? 물음표 3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원주 맛집 질문에 신혼부부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챗 GPT 실망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챗 네. GPT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저게 뭐였죠? 8호동인가? 뭐야 이제 또 기억이 또 안 나네. 그러니까요. 뭐 있다 그랬잖아요. 뭐 오리낙 구역까지 네. 막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뭐 오리낙진가 뭐 네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정호 씨는 이게 이 댓글 남겨주시고 사실 출연을 했잖아요 지난화에. 그렇죠. 극각 노래. 네. 근데 이번 화는 이게 또 한번 나오면 또 한 달 쉬나 가요. 쉬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거 또 뭐- 이 축구 야구 얘기 극각 공놀이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매주 편성을 해야 되나 극각 놀이를. 그러니까요. 건강 이슈인가 뭔가 챗GPT가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K리그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주 나와서 그 간단한 경기 리뷰하는 사람. 프리뷰 리뷰 또 네. 코너 약간 옛날 비바 K리그처럼 그쵸. 좀 그렇게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코너 속의 코너라도 1부 사이에 그렇죠. 하나 넣어야 될지. 그리고 이 만캐씨 별풍선 100개 리액션을 정우 씨가 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 그쵸. 정도 되면. 맞아. 이거 아니 매번 클럽이드님이 얼마나 많이 이 정우 씨를 찾아보고 그러니까요. 계십니까? 이게 반드시 저희가 리액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이드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저희 또 이 맛집이 있기 때문에 그쵸, 리액션 그쵸. 맛집이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꼭 붙잡아서 영상으로까지 한번 유튜브 쇼츠로 또 한번 찍어보고 네네. 제대로 한번 리액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또 클럽이드님뿐만이 아니라 또 네. 많은 분들이 계속 저희 방송 또 아껴서 들어주시고 네. 계시기 때문에. 근데 댓글 내용을 또 이제 말씀드리면 베트남 여행을 또 다녀오셨네요. 네. 네네. 저는 뭐 사실 베트남 지금 여권도 없어가지고 한 번도 이 땅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짜 꼭 한번 가봐야겠다. 또 추가 버킷리스트. 그렇죠. 저번에는 일본이었는데 이제 베트남도 한번 그러니까요. 언젠가 꼭 가야 되지 않나. 이 어제 오늘 그러니까요. 갈 곳이 너무 많네요. 곳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시민강제 베트남 회화도 베트남 해학 중요하죠. 네네. 베트남 해학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언젠가 꼭 갈 수 그러니까요. 있는. 저 신혼여행으로 태국은 가봤는데 이웃 국가인 네. 어떻게 보면. 근데 베트남은 못 가봐가지고 기회가 된다면은 아니 우리 저기 뭡니까 매거진 W 출연해주셨던 주비 씨가 이 베트남 여행을 자주 가지 맞아요. 않으십니까? 네네. 또 이렇게 물어보는 날을 또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외 여행이 조금씩 이제 더 많이 풀리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일본도 많이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원주 안에서도 많은 곳들을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외로 한번 가보는 것도 또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주 공항이 말이야. 베트남 노선까지 한번 그러니까요. 시향을 하는 날이. 네. 국제 그렇죠. 한국 현실은 국제공항으로 현실은 지금 양양공항도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네. 일단 원주공항은 제주도 운행 횟수라도 좀 그렇죠. 늘려야. 어쨌든 점차 좀 발전하는 모습. 네. 어쨌든 여행을 좀 많이 갔으면 하는 올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저희 오늘
원전에서 63회 2부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제도 좀 방송 말미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원주에 얼마 전에 반도체 교육센터가 문을 열었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 원주시와 강원도가 정말 역점 사업으로 이 추진 중인 반도체가 과연 잘 될까요? 네. 잘 돼야죠. 그래요? 잘 되겠죠. 이렇게 기대하는 네. 목소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늘은 그게 뭔데 코너에서 한번 이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에 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네. 물론 본격적으로 뭐 반도체 들어는 많이 듣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뭐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슈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그게 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구상인가요? 네, 이름이 멋있죠. 클러스터 들어가면 네. 일단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네. 이렇게 뭐 약간 대규모로 뭔가를 하면은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규모의 클러스터가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하여간 반도체 공장을 일단 세우고 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서 이 반도체를 지역의 먹거리로 삼자는 겁니다. 하여간 클러스터라는 게 특산품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축은 바로 이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는 건데요. 아, 실제로.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원주에 세우자는 거죠. 이게 뭐 제일 공약이긴 그렇죠. 했었죠. 이게 뭐 네. 지방 선거 때도 네. 도지사 뭐 시장부터 해가지고 다 이거 하겠다고 삼성이 두 글자가 우리 시민들 뇌리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박혀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반도체 하면 또 삼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이 삼성 반도체 유치하겠다는 건데 공장을 100만 평 이상의 이제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보도를 보면은 이거는 트와이스를 또 했습니다. 최대 약 240만 평까지 확대하겠다. 100만 평으로는 네. 부족하다. 네. 그냥 다 공장을 뭐 그냥 아주 대규모로 세워라. 이 정도면은 삼성의 모든 반도체를 여기서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TSMC 저리 제끼고 가겠다 이 원주에서 뭐 이런 느낌인데. 그야말로 진짜 원주에서 반도체 핵심으로 삼겠다. 그렇죠. 네. 제대로 짓겠다는 거예요. 한번 짓는 거. 그리고 수도권 접근성이 좋잖아요. 우리 뭐 그렇죠, 고속도로도 있고 KTX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한강, 특히 이제 충주댐 이 부분을 또 활용한 용수 확보도 가능하다는 점. 물론 충주댐에 동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어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충주 쪽에서 반발이 심하잖아요. 네, 뭐- 아니 여기도 이걸 갖다 쓰겠다 우리 걸. 저기도 우리 걸 갖다 쓰겠다. 그럼 충주는 어떤 물을 먹고 사나? 이게 다 다미들이 다 가져가면은. 이게 약간 인구 계획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전국 인구 다 그렇죠. 계획으로 합쳐보면 뭐 1억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뭐 일본 거의 뭐 버금갑니다. 그럼요. 계획으로 보면은. 네,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고요. 또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6월부터 되잖아요. 네네. 규제 완화를 하니까 또 공장을 또 짓기가 수월해질 거고요. 또 지역 대학이 또 있습니다. 강원도에 꽤 있죠. 네네. 여기를 활용한 어떤 인재 양성도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대기업 공장 유치의 어떤 좀 이점이다. 유리한 지점, 네. 이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수도권 과밀 해소가 이제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좀 공장을 짓는 것을 뭐 정부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희망적이다. 이런 네네.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제 삼성이 오면은 대박이죠. 그쵸. 그야말로 네, 네. 지금 보면은 직접 투자 액수만 30조 원, 오. 경제 유발 효과 163조 원, 고용 창출 효과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거든요. 야 원주시 인구의 네. 3분의 1이 이렇게 되면은 자 만약에 인구가 10만 명이 더 추가로 온다. 막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생각해 보면 야 그럼 우리가 인구 43만 달성이 꿈이 아니다. 2045년에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네. 그냥 바로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요. 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뭡니까? 원주 광역시까지 가는 길이죠. 그렇죠. 네. 그렇고 이제 또 하나의 축. 대기업 공장 유치와 함께 또 다른 축은 바로 이제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반도체 전문 교육 기관과 함께 지역 대학을 활용해서 인력을 양성하고요. 또 기술력을 확보해서 산업 생태계를 이제 조성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전국적으로 좀 반도체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와 기업에서도 인력 양성을 좀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지역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하겠다.
투자하겠다는 지금 계획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원주에 이런 어떤 인력 양성, 어떤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산업 기반이 조성이 되면 삼성 반도체 공장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럼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리고 공장이 실제로 그 지역에 있고 이렇게 산업 생태계가 마련된다면은 아니 기업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체계가 또 마련이 그쵸. 되는 거니까 네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은 지역 대학이 굉장히 위기인 상황인데 삼성 반도체 공장에 이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대학이다. 네. 이러면은 이거 뭐 지역 대학이 살아나는 건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1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대학생이 10만 명이 안 돼요 일단. 아니 다 합쳐도.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걸 진짜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역의 모든 대학생이 다 고용되고도 모자르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뭐 신입생 충원율 70%가 뭡니까? 17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어쨌든 뭐 희망을 네. 굴려보자면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어떤 두 축이다, 핵심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은 현재와 미래를 다 고려하는 네. 이 방향성이네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반도체 교육센터가 이제 얼마 전 설립이 됐는데 이게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 교육센터는요 다양한 공정과 분석 장비를 갖추고 설계부터 제작, 패키징 이런 후공정 과정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육성하는 반도체 교육 실습 거점 공간입니다. 뭐 단기 속성 과정부터 해서 네네. 특성화고 대학, 대학원, 재직자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종합 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올해부터 이제 2026년까지 국비 200억, 지방비 260억, 총 460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이달 안에 이제 부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제 네네. 보통 상지대라든지 뭐 이런 지역 대학들 뭐 이런 곳들이 이제 후보지로 올라가 있어요. 뭐 학성동인가 뭐 거기 이런 데도 올라가 있고 네네. 뭐 6개 정도가 아무튼 후보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달 안에 정한다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 벤처공장 이게 아마 문막인가 거기 있을 텐데 네네. 여기 이제 임시 설치를 해서 연차적으로 좀 확충 운영하겠다. 2026년까지는 이번에 문을 연 건 바로 이 임시 설치된 원주 벤처공장에 여기가 이제 설립이 돼서 이제 운영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곳에서 뭐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는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은 뭐 이제 완전 이제 원래 계획만큼 이렇게 대규모로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뭐 이제 기계 같은 것도 넣고 네네. 프로그램도 어쨌든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그걸 늘려가겠다. 네네. 뭐 이런 구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강원도는 여기를 거점으로요. 이제 강원도는 7개 대학. 여기에는 이제 강원대, 가톨릭 관동대, 강릉 원주대, 상지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 한라대, 한림대. 뭐 주요 대학들이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7개 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이제 반도체 공유 대학을 이제 협약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문학과 신설을 계획 중인 원주 미래고 이제 원주 공고에서 이제 이름을 바꿨죠. 그렇죠. 네, 미래로 간다. 미래고 미래 첨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그렇죠. 네. 이 미래고 등을 통해 앞서 대학과 이 미래고 등을 통해 실무형, 전문형 인력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교육센터가. 네네.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공모 준비 중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 권역별 공동연구소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그리고 이 원주시와 강원도 목표는 반도체 전문 인력 1만 명 양성이거든요. 이걸 하겠다. 그리고 목표 달성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여기서 할 수 있을 거다. 요컨대 이 반도체 교육센터는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핵심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발걸음을 내디뎠고 단계적 로드맵이 있습니다. 또, 로드맵이긴 한데 제가 볼 땐 약간 희망회로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모든 로드맵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번 보자고요.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 강원도는 일단 올해부터 원주 불온 일반 산단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을 또 불온 국가 산단에는 부품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불온 산단을 활용하겠다. 이게 계속 핵심이군요. 지지부진한데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올해는 어쨌든 해보겠다는 거 어떻게든. 그리고 기업 혁신파크 이거 저희가 작년에 행감 리뷰하면서 전해드렸던 건데 지정면과 서원주역 일대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성하는 거죠. 이 기업 혁신파크를 신규 지정해서 대규모 반도체 기업 이걸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죠. 생산하는 기업. 요거를 이제 유치하고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 지구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원대한 지금 구상을 그리고 있는 거죠. 또 올해 6월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가 통과되면은
우리 원주시의 어떤 3중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수질 오염 총량 제한, 또 상수원 취수 시설 기준 요 규제를 면제할 수가 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그리고 빠르게 내년부터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강원 첨단 과학 기술단지로 운영하고 이것도 이제 도지사가 특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또 궁극적으로 정부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이걸 하면은 뭐 공장 인가라든지 뭐 아마 세제 혜택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감면이라든지 조금 더. 네. 네. 이런 어떤 특화 단지 지정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단계적. 나름 로드맵이 있는 겁니다. 네네. 뭔가 지역부터 시작해서 강원, 국가까지 그렇죠. 이제 나아가겠다. 네, 이거 되면 뭐 아주 뭐 좋죠. 네, 정말 클러스터 완성되는 거죠.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 이전하거나 또는 생산 시설을 신설, 증설 이렇게 추가 투자하는 기업에는요 최대 154억 그리고 창업할 때는 최대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요. 취득세를 35%에서 75%까지 감면하거나 재산세를 60%에서 75%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전국 반도체 관련 기업을 전수조사해서요 매출 신장세를 보이는 좀 유망 기업 1046곳을 선정해 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아마 이제 유치 의향서인가요? 강원도가 이걸 보냈는데 피드백이 온 곳이 뭐 한 곳밖에 없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응답이 굉장히 네. 많았었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관심이 높은 것 같지 않죠. 어쨌든 어떻게든 끌고 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의향서를 보내서라도 뭔가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신임 경제부지사로 정광열 삼성전자 부사장을 내정했죠. 이분이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네네. 삼성에서 반도체 부문 팀장 이게 전무급이라고 하는데 이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맥이 좀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와. 네네. 네. 그리고 강한 의지를 이렇게 드러냈고요. 원광수 시장도 지금 총력전에 나서고 있죠. 전담 TF를 신설해서 정원 16명을 여기다 배정을 했고요. 투자 유치 자문위원 9명도 따로 또 위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뭐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그쵸. 반도체 네. 하겠다는 거는 뭐 잘 알고 계실 거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당선인 시절인 작년 5월 4일 불온 일반 산단을 아주 친히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묶여서 함께 가는 게 좋겠다. 원주도 디지털 헬스케어뿐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로 미래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대한민국 전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강원도 내 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 인재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뭐랄까요 좀 덕담? 네? 약간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뭐 이런 걸 좀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정말 원주의 장밋빛 미래가 드리우는 느낌입니다. 네.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네. 되면은 국가 그럼요.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까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응원을 했는데 네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렇지 않은 요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희망 회로를 너무 태운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어요. 네네. 기대만큼 잘 되면 좋을 텐데 부정적 목소리가 좀 적자는 게 사실이죠. 한마디로 이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네. 김진태 도지사와 원광수 시장 말만 들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뭐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어떤 네네. 지점들만 지금 담겨 있다 이 말씀에. 그러면 조금 뭐 우려되는 지점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이 공장을 짓냐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근데 왜냐면은 이게 뭐 후보자 시절에 굉장히 삼성이 오히려 강조됐잖아요. 어떤 그렇죠. 면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이 이렇게 혹했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근데 네. 삼성이 안 오면 이거 말짱 도는 거 아닙니까? 음. 근데 이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우리부터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도 있어요. 삼성이 구체적으로 공장을 짓겠다. 뭐 이게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작년에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미국에 250조 원을 들여서 공장 11개를 짓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국내는 과연 투자할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짓더라도 과연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을 것이냐. 이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평택 이외 지역에 과연 신설할 것인가. 평택에 이미 그쵸. 다 집적화돼 있는데 이 공장들이. 그리고 삼성이 굳이 다른 지역으로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발표한 게 이제 K 반도체 벨트 구축 추진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기도 성남 판교, 화성, 용인, 충북 괴산을 신규 조성 구축 지역으로 적시했고요. 또 경기 용인, 기흥, 화성, 천안, 아산, 이천, 청주를 기존 시설을 보완 증설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9월 시의회 시정 질의 때 민주당 광문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이제 원 시장에게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원주시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 K 반도체 벨트 구축 안에 원주는 없는데 말이야.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이 K 벨트 구축안이 아마
뭐 저희 그 강원도나 원주가 이렇게 강하게 이 유치 의사를 밝히기 전에 뭐 이렇게 이런 분석들이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은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앞서가고 있다, 그만큼. 뭐 기반이 그래도 원주보단 더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원주에 어떤 기업들이 올 이유가 있느냐? 강원도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사실상 전무하죠. 네네. 대부분 경기도나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반도체 그렇죠. 관련 기업은. 네. 반도체는 특히 이제 기술 집약, 집중 사업이죠. 한 곳에 몰려 있을 때 유리합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인 생태계 자체가 없는 원주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매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 네네. 황무지에서 지금 시작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쵸. 네.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는 이상 굳이 와야 할 이유가 있을까? 또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너도 나도 지금 경쟁하는 중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치트키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이걸로도 지금 규제 완화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있어요. 불온산단은 특히 이제 한강 수계까지의 거리가 10km가 채 안 되는데 바로 네. 바로 남한강 합수부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특례가 되더라도 이게 공장 설립까지 가는 것까지 되겠냐, 규제 완화가. 특히 지금 이 특례를 지금 입법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네네. 환경부라든지 뭐 행정자치부라든지 이게 이관이 돼야 되잖아요. 이 권한이 네네.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근데 요 협상이 또 잘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김진태 도지사, 원광수 시장 다 될 거다. 뭐 다 특례가 반영될 거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실제로 가능할 될 것이냐? 것이냐. 이거 아직 모르는 일이고. 또 이게 아무래도 강원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지금 뭐 다양한 규제 완화안들이 거의,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사실상 규제 완화를 그렇죠. 위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도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강원도에만 풀어주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 반발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정부도 네. 그걸 의식해서 강원도에 정말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수도권과 직접적으로 환경적으로 연결된 곳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런 비판도 있죠. 수도권 사람들 먹을 물 때문에 강원도가 뭐 피해 받는다. 그쵸. 그것도 뭐 네. 맞는 말이에요. 네, 네, 일리가 네. 있는 네. 말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환경 규제를. 근데 참 야속하긴 하지만. 안타깝지만 네. 수도권에 워낙 또 많은 사람들도 살고 있고 그렇죠. 그런 다양한 시설들이 집약돼 있는 것도 네.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쵸, 어렵다. 그쵸. 명분 면에서 음. 우리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가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이 전력 공급 방안도 아주 구체적이지 않다. 아하. 뭐 이게 원주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부발전이 작년 불온 일반 산단에 LNG 기반의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는 있는데 이게 뭐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잘 아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 쭉 보면은 이미 확정된 것보다는 메이비가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 이게 상당히 아하. 많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어느 한 것 하나 삐끗하면은 이게 추진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주가 그동안에 이런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정말 0부터 하나씩 시작해 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죠.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뭐 다른 산업과 뭐 비교했을 때 그렇게 그냥 0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약간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굉장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주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정말 더 키워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미 기업 도시나 이런 데서 크게 하고 있지만 네네네. 예를 들자면 그러면요 우리가 기반 인프라가 있으니까 수긍을 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좀 생뚱맞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 게다가 3중 규제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아무런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되겠냐 이거? 약간 이런 느낌. 네네. 계속 그러니까 이해될 물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당장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이 산업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뭐 교육시설이라든지 인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그게 지금의 현실에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굉장히 뭐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사실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죠. 또 이제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이제 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강원도는 요걸 하겠다는 건데 작년에 이제 공모를 하긴 했었어요. 또 네네네. 요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원주는 공모 지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신청조차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네네네. 그러니까 뭐 내보기라도 할 텐데 뭐가 있으면 그래도 뭐 안 되더라도 한번 우리가 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리고 관련 기업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죠. 작년에 그래서 경기도 용인, 이천, 안성, 남양주, 고양 이런 많은 지역이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었는데 원주는 지켜만 봤다.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한 대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원주나 강원도는 일단 도전해 보는 거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리하고 뭐 열악하기도 하지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되면은 이게 정말 미래에 그렇지. 원주를 이끌 수 있는 몇십 년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그럼요. 건데. 네. 근데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쵸. 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인데 이게 총력전을 벌이는 건 좋은데 여기다가 총력전을 벌이는 게 맞냐.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한가한 총력전 아니냐. 비현실적인 구상에 너무 많은 자원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니냐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은 너무 약간 우리가 뭐 도박을 할 때 그런 뭐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처럼 약간은 불투명한 어떤 미래의 가치에 너무 큰 에너지를 들이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춘천을 중심으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반도체를 하는데 설계는 춘천, 생산은 원주, 패키징은 강릉이 맞자. 강원도 전체가 한번 이렇게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보자. 또 나눠. 네. 여기서 또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원주가 반발하죠. 무슨 소리냐? 클러스터의 핵심은 집약인데 집중이고. 아, 그쵸. 이걸 어떻게 강원도 전역으로 다 나누냐? 원주 하나에서만 해도 지금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 간 경쟁으로 또 비화될 여지도 있다. 지금 보면 안 그래도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강원 특수교육원 가지고도 그쵸. 지역 갈등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반도체는 만약에 이게 클러스터 조성이 진짜 현실화돼. 그럴수록 이 다른 지역에서 야 우리 지역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주만 다 합니까? 이런 여론이 더 들끓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을 때 이 세 지역이 그래도 같은 권역이거나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어떤 연계를 갖출 만한 지역적 거리가 아닌 상황에서 아니 어떤 기업이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라는데 그걸 쉽게 오케이를 하고 들어올까 저도 의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지만은 나중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또 수면 위로 드러날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이게 또 왜냐면은 도에서 또 역점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럼 만약에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도의 예산의 방향성이 어쨌든 여기에 맞춰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춘천을 중심으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게 아닐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현실성을 두고 반신반의하는 또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용 우리 원주시의회 의장님이시죠. 우리 이재용 의장은 이제 여당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그럼에도 작년 10월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가 희대의 사기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정말 큰 후폭풍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맥락을 담고 있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 아닙니까? 굉장히 네. 강하게 발언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제 원광수 시장이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가 충분한 공약 이행 의지가 있다면서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좀 뭔가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황스러운 좀 입장에서 좀 반박하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원광수 시장이.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좀 반신반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뭐 야당은 말할 것도 없죠. 그쵸. 민주당의 원주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의 원창묵 전 시장님 또 언론에 출연해가지고 가능성이 희박한데 된다고 강조하는 건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또 비판을 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이제 원창묵 전 시장님은 그 작년에 이제 그 보궐선거 재보궐 이제 토론회에서도 안 된다 안 되는 걸 왜 자꾸 된다고 하냐 이 박정화 후보와 이제 토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이제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사실 뭐 원창묵 전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좀 그래. 아니 전 시장님 많은 사업들 가능성 희박한데 그러니까 계속 하셨던 거 뭐 많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좀 그렇다. 다른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시장이 되면은 하여간 유혹에 빠지게 되나 봐요. 이렇게 그런 걸 몸소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한 발짝 해요. 떨어져서 보니 그렇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쨌든 뭐 이런 뭐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장밋빛 희망으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좀 비관적인 얘기를 또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는 또 해보기나 했어? 뭐 그쵸. 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실지도 해보는 거 몰라요. 아니야. 네. 우리 또 예전에는 우리 또 60, 70, 80년대는 산업화 할 때는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때도 안 그쵸. 된다 그랬다 다들. 응.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말도 안 만들 된다. 거라고 네. 생각이나 했어. 하지만 해냈다. 다들 안 된다 그랬대. 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20, 30년 뒤에는 그때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야,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 나올 줄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망 없는 걸 무모하게 해서 망한 사례도 이제 수두룩하거든요. 전국 지자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원주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꼭 필요한가? 그게 정말 현실적인 어떤 정책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삼성이라는 어떤 이름값을 앞세워서 현혹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게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걸로 사실 지난 선거 때 재미를 봤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찍은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다 못 지으면은 또 핑계 될 것도 많단 말이에요. 이 규제가 생각보다 덜 풀려가지고 안 됐습니다. 이게 뭐 또 다른 지역들이 또 이제 한 발 앞섰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장기 비전을 갖고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은근히 또 이제 합리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또 해볼 법합니다. 지금은 아마 뭐 시의회 시정질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도 얘기가 됐지만 물론 이게 선거 때는 삼성 반도체 유치 이게 굉장히 강조됐어요. 근데 그렇죠. 당선 이후에는 이게 말이 약간씩 바뀝니다. 그렇죠. 삼성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도체, 나머지 반도체를 유치하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뭐 협력업체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뭐 그때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토론회 때도 막 이게 원창무 그 당시 후보가 막 공격을 해요. 삼성 유치 안 된다. 뭐 삼성 지금 유치 계획 없다고 했다. 그런데 뭐 박정화 후보가 그때 얘기했던 건 우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삼성만 유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교육시설, 그다음에 생산 이런 전반적인 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는 게 뭐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계획을 실행해 나갈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삼성을 유치할 거라면은 거기에 맞는 방향과 그 실행 계획이 필요한 거고 삼성이 아니어도 돼. 그렇지만 뭐 혹시 우리가 제2의 삼성이 될 만한 기업을 우리가 육성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방향이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삼성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겠다. 그러니까 굳이 뭐 생산 시설이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고의 연구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연구 집중 구역, 뭐 단지를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선거 때도 그렇고 그 이후의 행보도 삼성 반도체 공장을 워낙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안 되면 진짜 희대의 사기극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네네. 왜냐면 도민들, 시민들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공장을 유치한다. 삼성 네. 그것도. 네. 삼성 구체적인 기업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말 바꾸기도 어렵다. 반드시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라는 참 상황인데 근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대기업 반도체 공장 유치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함께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다. 네네. 그래서 아예 이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 이제 초점을 두고 특화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네네. 않을까. 현실적으로 대기업 공장 유치는 누가 봐도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에 지금 전력 투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진짜 대기업 공장 유치할 거면 대기업 공장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던가. 그렇죠. 네. 아니면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산업 육성에 다 쏟아붓거나 둘 다 잡겠다고 이제 총력전을 벌이면은 이게 약간 뭐 양면 전술 같은 느낌. 힘을 둘 다 분산을 해서 결국 이도저도 못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나마 현실성 있는 이 산업 육성 쪽으로 인력 양성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저는 뭐 현실성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게 반도체 전문 인력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연계된 첨단 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
또 반도체가 요즘엔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근데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건 원주에 뭐 한라대라든지 만도라든지 이런 기업, 중요한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물론 이 계획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클러스터가 육성이 된다면은 원주의 그런 다양한 산업 시설과 연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계획에 있겠지만, 더 그렇게 강조를 해서 이런 단순히 반도체 하나만 두고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료기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가진 그런 산업적 기반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를 더 개발해 내겠다라는 형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그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도정과 시정은 사실 메시지와 구호가 더 앞선다라는 느낌이, 그런 점에서 네네. 디테일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는 기업을 말하기도 했지만, 김진태 도지사도 또 테슬라가 뭐 또 공장 유치하려고 공장 짓는다고 하니까, 아, 강원도에 그럼 또 테슬라 공장을 짓읍시다. 그러니까 약간 질러보는 느낌이에요. 뭐든지 다 지금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뭐가 치밀하게 구상을 하고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한국에 지을 수도 있다고? 그럼 강원도에도 유치를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간다면은 이건 정말 그냥 정말 현혹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도 지금 흘러가는 걸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방금 국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현실성 있고 디테일한 또 전략을 세워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화된 정말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저는 구호랑 메시지는 좀 톤 다운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막 삼성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나중에 그 실망감과 박탈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 부담은 있겠죠. 본인이 선거 때 한 말을 바꾸는 거니까. 네네. 그래도 솔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산 공장의 경제 효과, 물론 그게 또 직접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더 성과가 크게 다가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첨단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그런 교육시설 아니면 그런 연구소, 이런 것들이 가지는 부가가치는 훨씬 더 저는 파급력이 높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금 당장의 직접 고용 효과라든지 그런 성과가 막 드러나진 않더라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주 미래의 특산품이라든지 미래의 먹거리로 이 반도체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저는 그리고 반도체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뭐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첨단 산업으로서의 확장성, 이런 것들을 해서 혹시 합니까? 원주를 뭐 이런 푸른 산단단지나 이런 곳을 제2의 판교처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어쨌든 이런 걸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원주의 어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미래 산업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 또 먹거리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원주시의 어떤 이 집행부, 그러니까 원주시 정부의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된다. 다 같이 논의해야 된다. 이런 지점은 정말 원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광수 시장님은 시민 공감대 또 소통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안에서.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 반도체 이 클러스터 조성이야말로 시민 공감대를 함께 형성해 나가는 정말 중요한 그런 아젠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정책은 관료와 전문가 그룹끼리만 논의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 반도체 유치한다 그랬다가 지금은 뭐 산업 육성 쪽으로 틀고 인력 양성 쪽으로 틀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원주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하는 어떤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여야 정치권, 또 뭐 공무원을 비롯한 관료,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논의하고 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만 논의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말이죠, 방향 틀고 나중에야 시민들에게 통보하는, 저희가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나중에야 얘기하는 이런 식의 정책 결정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원광수 시장이 이 세금을 아끼겠다, 세금 낭비 줄이겠다,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현실적인 정책, 이런 거에다가 관료들의 어떤 힘을 쏟게 만들고 자원을 집중하고 권력을 집중하고 이런 것도 세금 낭비에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이 다른 일 할 시간에 여기에다 몰두하게 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세금 낭비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근데 이게 좀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많은 정말 이해관계자들이 이걸 논의해야 하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만 굴리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어떤 정책으로 가려면은 좀 공론장이 필요하다. 다시 원주 공론장이 나오네요. 아무튼 그런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사안을 시민들과 논의해서 시민의 결정에 따라야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최소한 뭐 공론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시정이 그러면 진짜 한 10년, 20년의 미래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계획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설득력 있는 정보들을 계속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이번에 이렇게 반도체 교육센터가 문을 여는 과정 속에서도 그 교육센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그냥 열었습니다. 여기서 뭔가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겁니다. 아, 우리 박수 칩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정보를 더 투명하게 아니면 더 설득력 있게 시민들에게 전달해내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그 논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게 다 결정을 같이 합시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시민들을 계속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비단 원광수 시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시민들이 더 계속 이거는 우리의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오든 이건 계속해야 됩니다라고 더 계속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이 없다면은 이거는 어떤 시장의 그 집행부의 리더가 바뀌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도 무관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왜 중차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의 한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문제를 이렇게 한 어떤 4년 임기를 가진 어떤 시정이 오면은 그냥 자기들끼리 하다가 또 시장 바뀌면 또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시의 발전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연속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저는 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그랬으면 그리고 아니면은 좋겠어요. 뭐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원주가 그동안에 계속 육성해온 산업과 연관성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저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런 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다 나중에 되면 전임시장 뒤엎기 뭐 이런 논란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요즘 뭐 아카데미 극장 가지고도 뭐 수기 과정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기 과정 이런 거는 수기 과정으로 다 결정한다고 하면서 저는 어쨌든 이런 반도체 공장 유치 뭐 아니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도 수기 과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건 진짜 원주시 앞으로 10년, 20년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왜 자기들끼리만 결정하고 말이야. 소수의 이해 관계자들끼리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좀 많은 시민들과 또 많은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하는 논의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게 대학 문제와도 연결되면서 뭐 원주시는 대학의 그런 첨산업을 육성하는 학과를 뭐 개설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연계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 실제로 그 대학의 방향성이나 비전과는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것들은 또 뭐 전혀 정보가 전해지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일방적인 계획만 계속 지금 공유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저희 뭐 행감 때도 얘기했고 지난번 무실동 지금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저기 원주시의 산경위 산업경제위 위원들도 이걸 제대로 정보를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원주 시의원들조차도 지금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 시 정부와 네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책 추진이 과연 얼마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정말 온 시민의 힘을 모아서 가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렇죠.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글쎄요 계획이 뭐 희망 회로고 뭐 이런 건 둘째치고 하는 과정과 방식도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잘 되길 바라지만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그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움직임에서는 시민의 힘들이 필요한 영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하는 이런 방향성이 아니라 시민을 더 계속 설득해내고 그것이 시민들이 좀 납득해가는 과정 속에서 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원주의 미래 산업의 어떤 핵심적 가치로서 시민들이 다들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수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을 설득해가는 그런 정보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계획과 실행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만큼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뭐 어쨌든 현실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네. 뭐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왕 시작했으니까 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렇게 네. 하자는 거고 근데 뭐 사실 지금 하는 걸로 봐선 불안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앞으로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네. 어쨌든 올해 안에는
가닥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각이 보일 것 같아요. 이게 네, 될지 안 될지. 네. 왜냐하면 불온산단에다가 뭐 여러 가지 짓겠다 네.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올해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또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저희와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서은재였습니다. 모두 안녕. 반도체 아는 척. 반도체 아는 척. 좋아요.